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현재 돌풍 넷플릭스 시리즈죠. 시청 중인데요. 박경수 작가의 작품을 처음부터 쭉 보기 시작한 건 돌풍이 처음입니다. 추적자, 황금의 제국, 펀치, 이 작품들이 한창 화제를 모을 때에도 클립만 좀 봤었거든요. 한 번도 쭉 본 적도 없고 전체 드라마를 통으로 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몰아보게 되다 보니까 꽤나 흥미롭던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클립만 모아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황금의 제국의 한 장면을 잊을만 하면 찾아봅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황금의 제국에서 재벌 총수로 박근영 선생께서 나오시는데 박근영 선생이 황금의 제국에서 곧 치매를 앓게 돼요. 그래서 손현주 배우에게 회장 자리를 뺏길 뻔하는데 이사회 때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열사 사장들 전부 다 왕 회장, 박근영 선생이 맡은 역할을 편들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유튜브에 황금의 제국 박근영 건재과시라고 치면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잊을만 하면 보는데 진짜 쩝니다, 이 장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여기도 이제 이성민 배우가 나오네요. 선망 증세를 앓는 진양철 회장이 스팀팩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도 좀 편들러 이사회장 가서 교통 정리를 하잖아요. 이성민 배우도 물론 훌륭했지만 박근영 선생의 연기가 이성민 배우에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반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어떤 포스라든지 그 왕 회장이 살아온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양철 회장의 비중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도 그 한순간에 정말 보여줍니다. 저는 그 클립만 봤다니까요. 근데도 황금의 제국 보고 싶은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만 참아봐. 그 정도는 아니야. 뭐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셔가지고 다 안 보긴 했는데 여튼 그 장면 한번 꼭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 또 박경수 작가의 전작들을 쭉 보면서 박경수 작가 작품에서 박근영 배우의 어떤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마이클 케인 배우 위치예요. 추적자에서 황금의 제국, 이번에 돌풍에도 재벌 회장으로 박근영 선생이 나오는데 그냥 등장만으로 저는 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드라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개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돌풍.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하고픈 이 주인공 설경구의 상황 때문인지 원래 박 작가의 스타일이 이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목 따라 정말 한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돌풍처럼 휘몰아치더라고요. 박경수 작가의 원래 스타일인지 아니면 좀 변화된 건지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moviequizbang moviequizbang @gmail.com입니다. 돌풍처럼 휘몰아쳐서 재미있기는 재미있는데 보는 내내 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드라마 내용 중에 저게 좀 말이 돼?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아무리 권한대행이라도 저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수습할 수가 있나? 싶을 때마다 현실 정치가 떠오릅니다. 야, 뭔들 못하겠냐?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지 않는 건지 어찌됐든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들을 목도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저럴 수 있어. 야, 현실은 더해. 참 영화가 현실에 못 따라간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돌풍 제작진은 이렇게 전개상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설득이 약한 부분을 어련히 알아서 메꿔주는 것 같은 현 정권에 그럼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건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팟캐스트에서 제대로 다뤄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다룰 영화 핸섬 가이즈에 이제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럼 요봄남봄 12번째 에피소드 핸섬 가이즈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핸섬 가이즈는 2010년에 개봉한 미국 캐나다 합작 영화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제가 핸섬 가이즈를 꽤나 재밌게 봐가지고 원작과 어떤 차이점 등이 있나 해서 원작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키노라이츠나 왓챠피디아로 볼 수 있는 플랫폼 등을 검색을 해봐도 없는 것 같아서 볼 수 있는 경로가 만약에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누누TV 이런 거 말고요. 뭐 토렌트만한 게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좀 공식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핸섬 가이즈는 2021년 개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3년이 지나서 드디어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100억 원이 안 되는 영화라서 손익분기점이 100만 명대 영화인데 개봉 첫 주 흥행 스코어가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개봉한 이후로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점점 그 흥행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단순한 첫 주 흥행 성적은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어떤 입소문 그리고 흥행 추이라면 100만은 넘지 않겠어? 라는 반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동협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번이 장편 영화 데뷔작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영화업계에 종사해 오셨는데 주로 윤색이나 조감독 등을 맡으셨더라고요. 조감독 맡았던 작품으로는 머니백, 상류사회, 제가 상류사회 하면은 또 상류사회 제작진으로부터 직접 들은 썰이 하나 있습니다. 상류사회를 두고 정말 여러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비판들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그 중에 약간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극 중에 재벌 회장으로 나오는 윤제문 배우 혹시 돈을 받고 출연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출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현직 일본 AV 배우인 하마사키 마오와 거의 준 포르노급에 가까운 배드신을 찍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혹시 이거 출연 청탁한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런 이제 농반 진반 얘기가 있다 하니까 이제 이 배드신에 대한 좀 후일담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먼저 어떻게 이 AV 배우를 뽑았냐. 감독이나 제작진이 하마사키 마오 배우를 특정해서 뽑은 건가 아니면 뭐 오디션을 본 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 워낙 배드신 수위가 세서 처음부터 이게 좀 AV 업계 배우를 섭외하려고 하셨대요. 일반 캐스팅처럼 프로필을 쫙 뽑아가지고 제작진들끼리 1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그 이제 AV 배우들의 프로필이라는 게 예? 화끈하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뭐 눈빛이 어떻고, 뭐 전작이 어떻고, 뭐 마스크가 어떻고, 뭐 몸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1차로 추리고 배우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마오 배우가 특히 한국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더래요. 되게 출연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되게 커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캐스팅을 해서 1박 2일 촬영 일정인가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촬영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려주신 분 말씀이 와 자기는 정말 지금까지 영화판에 되게 오랫동안 일해왔지만은 그 촬영장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역대급 촬영 현장이었다. 진짜 이런 여배우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거는 돈 받고 썰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어느 플랫폼이든 좋아요 10개, 댓글 10개 넘으면은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왜 역대급 촬영 현장이었는지 도대체 이 마오 배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야 진짜 저런 여배우 처음 봤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지죠? 네. 댓글과 좋아요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핸섬 가이즈의 출연 배우로는 골든타임, 미생,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는 주연만 맡았다 하면 흥행이 빵빵 터지는데 미스터주 사라진 VIP, 리멤버, 대회비 등
영화에서는 주연만 맡았다 하면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성민 배우. 조연으로는 최고의 일당백인데 아직 주연 배우로서는 이렇다 할 영화 흥행작을 배출 못한 이희준 배우. 영화보다는 그간 드라마에 보다 주력해온 공승현 배우. 이 외에 이 장이수 박지환 배우, 해롱이 이규형 배우, 우현 배우 등이 나오고 또 장동주, EXID 출신 박정화, 무빙에서 이강훈 역할로 대중에게 눈도장 찍은 김도훈 배우 등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핸섬 가이즈는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둔 골프 유망주 성빈, 장동주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성빈과 친구들이 시골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뉴스와 함께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용의자를 체포해서 취조 중이라는 내용을 끝으로 시간은 6666분 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빈과 그 일행들은 총 6명이에요. 이제 한적한 시골의 펜션? 별장? 같은 데로 놀러 가는 길입니다. 미나, 공승현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미나와 성빈의 매니저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다 금수저예요. 미나는 성빈에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 모임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성빈 또한 미나에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트에 들러가지고 먹을거리 같은 거를 사지 않습니까? 고기 같은 거 사고, 소주 사고, 맥주 사고, 이것저것 등을 사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핸섬 가이즈, 제필, 이성민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상구, 이희준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두 사람을 목격해요. 근데 이제 개기름은 좔좔 흐르지, 머리 스타일은 기괴하지, 뭔가 찌든 내가 잔뜩 날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지, 또 피부는 한껏 탔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저 사람들, 야야야 마주치지 말자 이러는데 계산대 앞에 웬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걸 미나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귀엽다, 넌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위에서 갑자기 에헤 제 이름은 봉구예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상구가 친절하게 미나에게 봉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으스스한 인상을 갖고 있으니까 미나가 겁을 먹고 소리 지르면서 자빠집니다. 성빈 일당은 상구가 미나에게 이제 못된 짓을 한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상구보다 훨씬 험상궂은 제필이 자기가 이제 사려고 하는 각종 공구 등을 들고 와가지고 뭔 일이고? 라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합니다. 성빈 일당은 핸섬 가이즈가 귀여운 강아지로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몹쓸 짓을 하는 전과자일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운전 중이던 성빈의 매니저와 핸섬 가이즈의 외모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운전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도로 앞에 나타난 검은 염소를 로드킬을 합니다. 성빈 일당은 되려 매니저를 탓하죠. 정말 아나무인이죠. 염소 시체를 치워서 묻어주자라고 미나가 말을 하는데 이 미나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야 나 염소 죽은 거 처음 봐 이러면서 SNS에 기념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이 성빈 일당 놈들이. 염소를 치우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필과 상구도 곧 같은 도로를 지나게 돼요. 염소 시체를 발견하고 치우기로 하죠. 이렇듯 이들은 외모와는 달리 상당히 순한 성품을 가진 남자들입니다. 제필은 좀 틱틱대긴 하지만 챙길 거는 다 챙겨주는 츤데레 같은 사람이고 상구는 배현진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거 MBC 아나운서 시절에 무한도전에 출연해가지고 바보란 단어를 어떻게 순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해서 이제 밈이 됐는데 상구는 딱 이 표현이 적합한 인물입니다.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염소 시체를 치우게 되죠. 그때 마침 한창 동네를 순찰 중이던 최 소장, 박지환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남순경, 이규형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둘이 염소 시체를 봉투에 담아 치우던 핸섬 가이즈를 지나치게 되는데 몰골도 그렇고 봉투에 배어있는 핏자국도 그렇고 이거 강력 범죄자 놈들이다 이거. 얘네들 이거 시체 유기하는 거야 해가지고 까딱하면 이제 체포하려고 들어요. 하지만 남순경이 이내 염소인 것을 확인하고 또 이 둘이 전과 기록 하나 없는 모범 시민이라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최 소장은 여전히 야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남순경이 아이 전과 기록 깨끗한 거 보셨잖아요 라고 말을 해도 야, 저 면상을 봐라. 범죄자 면상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남순경이 최소장 박주환 배우를 빤히 바라보는 그런 웃음 장치가 또 관객을 빵 터트리게 만듭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핸섬 가이즈와 경찰 그리고 성빈 일당이 나름의 악연을 갖게 됐죠. 그럼 핸섬 가이즈는 도대체 왜 이 시골 동네를 찾았느냐? 이들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한껏 탔고 각종 공구류를 마트에서 구매를 한 거죠. 이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작물도 기르면서 전원 생활하려고 이 동네를 찾은 거예요. 이들이 살기로 한 곳은 되게 낡은 서양식 저택입니다. 오래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서양 선교사의 사택이었어요.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과 사택이 너무 달라요. 완전 폐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필이 막 항의하려고 하는데 상구는 이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상구는 난로가 있네, 가마솥이 있네 하면서 막 너무 만족해가지고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보수에 나서게 되죠. 우연히 지하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단순 창고가 아니라 뭔가 좀 연구실? 감옥? 뭐 이런 느낌이 물씬 드는 공간입니다. 지하실 한켠 바닥에는 웬 마법진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랑조 만화 보면은 별표에서 막 그랑조 로봇이 튀어나오잖아요. 딱 그런 별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염소 그림이 박혀 있어요. 심지어 그 옆에는 은색 리볼버 권총도 있습니다. 그 탄창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은색 탄환 2발이 들어있어요. 뭔가 으스스하죠. 이 총 누가 봐도 딱 비싸 보이니까 제필과 상구가 야 이거 진짜 비싸 보인다. 전주인 갖다 주자. 이렇게 참 착한 이들입니다. 으스스한 분위기를 내뿜는 지하실도 이제 확인을 했겠다. 보수를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보수를 어느 정도 마치고 염소도 집 근처에 잘 묻어줘요. 근데 묻어주자마자 제필과 상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염소 무덤 주변 풀들이 재빠르게 되게 메말라 버립니다. 좀 이상하죠? 성빈 일당은 펜션에서 한창 재밌게 놀고 있어요. 축다는 미나에게 외투를 둘러주면서 성빈은 어렸을 적 본인이 들었던 이 동네의 염소 악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에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 염소 악마 바포메트가 깨어나서 주민들에게 빙의돼 사륙을 일삼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악마를 퇴치하려고 핸섬 가이즈가 살고 있는 저택의 옛 주인인 서양 선교사 베이커 신부가 아까 말한 그 마법진에다가 이제 빙의된 사람을 묶어다 놓고 퇴마 의식을 진행을 했는데 악마를 거의 다 퇴치를 할 뻔했는데 이래저래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빙의된 여성 머리통에다가 은탄을 싸가지고 악마를 물리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악마만 물리쳤으면 모르겠는데 빙의된 여성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선교사는 이제 이 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이제 복사로서 자기를 거들던 꼬마 요한에게 악마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는 네가 이 동네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인가 이런 거를 건네줍니다. 이 아이가 커서 우현 배우가 맡은 김신부가 되는데 참고로 이때 요한은 신부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부님 I don't speak English 뭐 이런 깨알 웃음을 관객에게 또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성빈과 미나의 분위기도 한껏 무르익고 있는데 사실 성빈은 미나를 미국 가기 전에 잠깐 놀다 버릴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빈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친구 보라, 박정화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보라 역시 이를 다 알고서 소개해준 거죠. 미나는 이를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껴서 보라를 찾으러 막 나섭니다. 이제 어느덧 호숫가까지 가지만 보라는 한창 남친 김도훈 배우가 맡은 역할이에요. 야스 비스무리한 행위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요. 분개한 미나는 막 호숫가에다가 막 시바 이러면서 막 욕지거리를 크게 날립니다. 한편 바로 옆에서 제필과 상구는 밤낚시 중이었어요. 이들의 이제 괴상한 낚시 자세에 놀라가지고 미나가 호수에 자빠집니다. 제필은 이를 보자마자 바로 우통을 벗어 던지고 호수에 뛰어들어요. 야, 이때 제가 진짜 상의 탈의한 이성민 배우 몸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스팩, 넓은 어깨 이런 게 아니고 야외 활동 많이 하는 목수답게 티셔츠 위 목 부위만 뻘겋잖아요. 야, 이 대배우답게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어찌됐든 미나를 구해가지고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러는데 마침 그때 미나가 깨어나요. 핸섬 가이즈의 행위에 오해를 하게 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다가 지 혼자 또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미나의 욕지거리가 이제 메아리처럼 울려가지고 한창 이제 야스 비스무리 중이던 보라와 그 남친이 이제 미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뭐야, 미나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데 핸섬 가이즈가 미나를 업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어? 저 자식들, 야, 쟤네들 저 오전에 그 마트에서 본 아마도 전과자들인 것 같은 걔네들이잖아. 해가지고 둘이 즉시 숙소로 돌아가서 성빈과 그 일당에게 미나 납치 사실을 알립니다. 이 성빈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기 폰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나에게 둘러준 외투에 자기 폰이 있다는 걸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니 왜? 핸드폰 하나 사라진 거 가지고. 그게 이 성빈과 일당이 그냥 그 정준영과 승리 패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빈 폰이 황금폰 같은 거죠. 뭐 환락의 현장을 담은 동영상부터 자고 있는 그 잠자리 상대를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이제 남이 보면 안 되는 사진들로 한가득인 거예요. 남이 봤다 하면은 이제 인생 날아가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곧 미국 출국 예정인 성빈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면은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보려고 하는데 너 어딨어 해가지고 미나의 아니보다는 그 폰의 행방이 궁금한 거죠. 근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바람에 통신망도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빈 매니저한테는 네가 차를 몰아서 경찰한테 신고하러 가라 라고 하고 나머지 넷이 폰을 찾으러 핸섬 가이즈의 아늑한 러브하우스로 쳐들어가는데 과연 이 순박한 핸섬 가이즈는 무방비로 당하기만 할까요? 염소 악마는 마침내 다시 깨어나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까요? 최 소장, 박지원 배우의 촉. 야, 딱 보면 알아 내가 임마. 그 촉은 맞았을까요? 지금 바로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여기 나오는 개그들이 되게 원초적이에요. 근데 이 원초적 개그를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이 뭐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쓸데없이 고퀄리티 연기로 승화를 시켜버려서 진짜 야 니들이 안 웃고 배겨? 이런 정신으로 무장돼서 정말 빵빵 터트립니다. 상황으로 웃기려고 들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초적 웃음으로 자꾸 들이대는데 말벌에 쏘여가지고 팅팅 부은 얼굴이라든지 하이 실종 좀비라든지 이게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통하면은 뭐 이만한 웃음도 없죠. 원초적인 웃음이라는 게 가장 단순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중적으로 널리 먹히는 개그 작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면 아유 고생한다. 아유 노력하네. 아유 진짜 유치 짬뽕이다. 라고 하면서 실소만 새어나오기 일쑤거든요. 근데 웃겨요. 근데 웃겨요. 이성민, 이희준, 박지환 이 세 배우가 진짜 연기력으로 밀어붙입니다. 말벌에 쏘여 부은 얼굴 자체는 안 웃겨요. 뭐 그 자체도 솔직히 웃기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웃기거든요. 근데 말벌이 입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입이 완전히 무슨 뭐 필러 한 20방 맞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뭉개진 발음으로 제필이 상구에게 벌집 처리 안 했냐라고 퇴근할 때 빵 터집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냥 웃겨요. 하이 실종 좀비. 또 그렇게 웃기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솔직히 우스꽝스러운 분장도 아니고. 근데 하이 실종 좀비가 제필과 상구에게 다가올 때 마치 급변 사태. 곧 있으면은 쌀 것만 같은 그 걸음걸이로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웃깁니다. 진짜. 박지환 배우는 슬랩스틱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겼어요. 하이 실종 좀비는 안 웃긴데 똥 마려운 좀비 걸음 연기에 터지는 거죠. 공승현 배우도 확실히 밸런스를 잘 잡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약간 좀 이런 망가져야 되는 영화에 나왔다면 내가 그냥 작정하고 망가지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전 그래도 여배우인데 제가 어떻게 망가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한껏 고고한 척만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뭐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망가지면서 또 적당히 여배우 이미지도 챙겨가고 이런 그 존재감을 아주 쏠쏠하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참 이성민, 이희준 이 두 대배우 사이에서 밸런스를 참 잘 잡아줬다. 약간 뭐 숨 쉴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줬다.
공승현 배우도 이 영화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현지화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원작은 안 봤지만 리메이크를 하다 보면 약간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설정이라든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 염소 악마 빼고는 없습니다. 뭐 염소 악마를 근데 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뭐 외국인 선교사 설정 이런 거는 아니 뭐 외국인 선교사 역사가 병인박해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한반도에는 익숙한데 전혀 그것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찾아보니까 원작은 표현 수위가 훨씬 세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그러니까 성빈 일당들이죠. 죽어나가는 방법이 꽤나 좀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막 눈살 찌푸려질 정도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파고나 남산의 부장들 마냥 이제 분쇄기에 갈리거나 안구에 못이 한 무더기 박혀가지고 죽는 장면이 있긴 있는데 충분히 감내하고 볼 수 있을 정도고 어떤 분들은 그 장면마저도 막 낄낄낄 대면서 볼 수 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찡그리면서 웃었어요. 이거 너무 고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지화를 여러모로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원작을 안 봤음에도 들었습니다. 아마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현지화를 잘했다라고 감히 평가를 내리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진짜 그 강렬한 마스크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카메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누구냐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나서 들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 카메오가 누구다라고 말씀드리면 재미가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부분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오가 누구냐? 박경혜, 임원희 배우잖아요. 이 두 배우를 그때 그 순간에 등장시킨 거는 이건 정말 이미지 캐스팅의 전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은 해당 배우들에게는 딜레마일 수도 있는 강렬한 인상 혹은 뭐 코믹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별다른 분장 없이 얼굴과 표정 그리고 대중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 웃기려고 하는 좀 유치한 작법이긴 해요. 귀신 들린 여자로 박경혜 배우 등장하자마자 뭐 박경혜 배우가 귀신 역할이나 뭐 정신에 이상 있는 역할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간다 싶었는데 박경혜 배우가 진짜 작정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는데 이거는 무장 해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빵빵 터집니다. 아니 왜 박경혜 배우가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땐가 거기서 눈빛 이것 때문에 학창 시절에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급식 먹을 때 급식실에 이제 전교생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또 뭐 일진 언니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진 언니들 무서우니까 가만히 줄 서가지고 아래 놓여있는 급식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급식판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진 언니들이 불러가지고 너 학교 생활 잘하고 싶으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눈 깔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하고 바로 눈을 깔았는데 이제 더 큰 오해를 샀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농담조로 했었는데 또 이런 또 강렬한 눈빛 때문인지 도깨비에서 귀신으로 출연을 했을 때도 도깨비의 감독님이 박경혜 배우한테 우리 경혜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경혜 눈에 CG를 안 입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이제 눈빛을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작정하고 희번덕 거리는데 이거 무장해제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빵빵 터져요. 그리고 임원희 배우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빡 등장하고 사라지거든요. 빡 등장하고 사라질 때의 그 단말마의 비명, 표정 이 자체가 너무 웃겨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임원희 배우가 주로 하는 개인기가 6, 70년대 후신호금 시절 배우들 연기 묘사잖아요. 그 개인기도 막 연상이 돼가지고 빵빵 터집니다. 아마도 이 제작진이 즉시 전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 수 있는 강렬한 한방을 고민한 끝에 두 배우를 카메오로 부른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그 순간에는 빵빵 터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믹 호러 장르가 호불호가 좀 심하죠. 네, 시실리 2km를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 작품 또한 충분히 즐기실 법하긴 한데 시실리 2km 자체도 호불호가 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 코믹 호러 장르의 대표작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작마저도 호불호가 강하니까
코믹 호러 장르 자체가 또 한국 영화 토양에 몇 없기도 하고요. 이 시실리 2km를 연출한 신정원 감독이 한 우물만 팠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진득하게 코믹 호러 장르만 이제 몰입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차우, 점쟁이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이렇게 계속해서 코믹 호러 장르만 연출을 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흥행 성적은 썩 좋지 못했죠. 이 대중적인 장르는 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실리 2km를 그렇게까지 재밌게 본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약간 반신반의했던 게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가 좀 일반적일 거라고 전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이 장르에 흥미가 없다. 난 이런 거 별로야 싶으시면 아마도 이 작품이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신정원 감독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2021년에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향년 4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참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작품이 좀 상황으로 웃기려고 든다기보다는 배우의 좀 개인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처럼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각종 코믹적인 상황이나 복선 그리고 배우들 간의 대사 호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합니다. 제필과 상구가 선교사의 집을 한창 보수공사할 때 천장 기둥이 덜렁덜렁 걸어서 제필이 죽을 뻔해요. 근데 그거를 상구가 몸을 날려서 구해주는데 그러면서 제필이 야 이것 빨리 수리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알죠. 저거에 누가 맞아서 죽겠구나. 그리고 또 제필이 상구에게 야 여기 말벌 있는 것 같아. 야, 말벌집 좀 찾아가지고 좀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말벌 가지고 또 소동이 일어나겠구나. 상구가 신라를 생수통에 담아놨을 때 저 신라 가지고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겠구만. 전기포트로 물 끓일 때 저 뜨거운 물이나 주전자로 누가 또 다치겠구만. 나중에 분명 저걸로 웃기려 들겠구나. 이런 식의 예상이 가능한 거죠.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제필이 상구에게 되게 비장하게 내가 염소 괴물 시선 끌 테니까 넌 그 사이에 도망가 라고 말하면서 야 형이 순진한 너 꼬셔가지고 이 시골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형이 미안하다. 참 내가 너랑 전원생활 잘해보고 싶었는데 미안했대 라고 딱 말할 때 알아요. 그때 이미 상구는 도망가고 있겠구나. 진즉 달아나는 중이겠구나 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구가 딱 나타나면서 형 안 오고 뭐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을 때 예상했던 대사 호흡이나 뭐 상황이다 보니까 재미가 약간은 좀 반감됐달까요? 배우들이 열심히 해서 웃겼으면 된 거긴 하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고 다 예상하셨어요? 다 예상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니 잘나셨어요. 쭈쭈 아이고 영화 많이 봤어요? 아이고 이 십선비도 아니고 말이야. 코미디 영화가 웃기면 장땡이지. 어디서 따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저도 계속 낄낄거렸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두 번 보면은 살짝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웃긴 영화들은 그냥 그 장면만 틀어놔도 막 웃기잖아요. 막 극한 직업 같은 거 틀면은 그냥 뭐 김지영 배우랑 류승룡 배우가 둘이서 자기 왜 씻어? 라고 하는 그 장면만 봐도 그냥 웃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미 배우들이 어떤 식의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알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미 내가 관람을 했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다시 봐도 재밌다기보다는 그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별로 처음만큼의 빵 터지는 건 당연히 기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피식거리게 만드는 것도 좀 사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코믹 호러 장르물은 좀 가끔가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어떤 오버 액션이라든지 고어한 상황이 주는 좀 아이러니한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코믹 호러 장르물을 봐도 시큰둥해질 테니까 오히려 좀 시간차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배우들의 개인기로 좀 의존을 하려는 개그 장면들이 많다 보니 2회차, 3회차 관람을 했을 때 이 장면은 이렇구나. 혹은 저 장면은 저랬구나,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라는 식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개그 장면은 정말 볼 때마다 새롭고 늘 짜릿하다라는 인상을 관객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흥행의 성패를 가르는 데 있어서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좀 짧죠? 근데 그만큼 정말 색깔이 선명한 영화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웃기니까 좋은 거예요. 재밌으니까. 재밌는 이유? 원초적 개그를 A급 배우들이 빵빵 터트려서 하는데 야 이게 안 웃기냐? 근데 이제 별로이신 분들은 유치해. 유치해. 야 뭐가 나오든 그냥 유치해. 그리고 저게 말이 돼? 저기서 전개가 이렇게 말이 돼? 야 코미코러잖아.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갈리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비교적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네가 영화 볼 줄 몰라가지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짜고 짜내서 그거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정답입니다. 여튼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그럼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5. 최근에 극장에서 봤던 다른 한국 영화들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원더랜드, 설계자, 하이제킹,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날에 봤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보다도 이 작품이 저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핸섬 가이즈에 대한 제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로 몰아붙이는데 안 웃고 배겨? 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마치 오스틴 파워처럼 웃을 때까지 개그를 반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고요. 왜냐면 오스틴 파워를 제가 1, 2, 3를 다 봤기 때문에 니네들이 안 웃고 배겨? 할 때까지 개그를 반복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같은 개그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같은 어떤 농담이나 대사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끝끝내 웃게 만들려고 하는 오스틴 파워류는 아닙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 대사와 상황이 나오는데 그 대사와 상황이 좀 익숙하다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익숙한 것에서 기시감을 느끼다 보니 관객들 입장에서는 봤던 거를 또 보여주네 또 보여주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들이 살신성인 해가지고 진짜 한 몸 던져서 웃기려고 하니까 끝끝내 웃음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오스틴 파워 부류와는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데 니들이 안 웃고 배기겠냐. 딱 이 정신이 감독과 스텝, 배우들이 이 작품에 임하는 동안 갖고 있었던 정신무장 상태, 표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핸섬 가이즈 편을 끝마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여러분은 핸섬 가이즈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에피소드에 대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별점 한 줄 평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메일 moviequizbang moviequizbang gmail.com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감상평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제가 일전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ESP1384님의 요청작 악마와의 토크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